안녕하십니까, 손재건입니다. 혹시 미드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셨나요? 하우스 오브 카드는 미드를 좋아하는 전 세계 시청자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등 세계적인 정치인들까지 광팬으로 만든 미국 드라마입니다. 더불어 이 하우스 오브 카드는 전 세계 미디어 산업에까지 변화의 태풍을 몰고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우스 오브 카드로 미디어 시장을 파괴하고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2016년 초에 한국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넷플릭스 열풍이 한국에도 상륙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넷플릭스와 하우스 오브 카드에 주목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막강한 콘텐츠의 힘입니다. 워싱턴 정가의 치열한 암투를 그린 이 드라마는 케빈 스페이시를 필두로 한 쟁쟁한 연기파 배우에 유명 연출가인 데이빗 핀처 감독의 힘이 어우러져서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드라마 제작에만 약 1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자됐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편성의 규칙을 과감하게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드라마는 1일이나 주간, 주말 드라마로 나뉘어져서 규칙적으로 편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는 그런 규칙이 없습니다. 시즌 1 13편을 한 방에 공개해서 시청자들이 원할 때 몰아서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만든 시즌 2, 시즌 3도 한 번에 공개했습니다. 한국을 예로 들자면 무한도전 특집 한 편을 3, 4주에 걸쳐 방송하지 않고 3, 4회 분량으로 한 번에 공개한 셈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미 콘텐츠 시장의 주요 고객들은 본방사수에서 벗어나서 주말이나 심야에 보고 싶은 콘텐츠를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 그런 트렌드를 읽은 것입니다. 심지어 드라마 시작 전에 전회 주요 장면이나 드라마 끝날 때 다음 회 예고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광고를 위한 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그 콘서트 한 편을 보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광고를 봐야 하는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광고에 방해 없이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내 방식대로 시청할 수 있으니까 사용자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넷플릭스는 미디어 산업의 유통 구조를 과감하게 혁신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정규 방송도 케이블도 아닌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입니다. 넷플릭스가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를 만들기 전에도 이미 전 세계 40개국 3,3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영화, TV, 드라마 서비스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하우스 오브 카드를 자체 제작해서 자사 플랫폼에만 독점 상영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독점, 익스클루시브는 미디어가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업체로는 최초로 독점 방송 전략을 구사하면서 미디어 산업을 바꿔놨습니다. 미국의 미디어 산업은 소수의 미디어 재벌이 산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케이블 TV 업체 컴캐스트가 NBC 유니버설을 인수했고 디즈니 그룹은 지상파 ABC 방송국과 케이블 ESPN, 영화사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이어컴, CBS, 폭스, 뉴스코퍼레이션 등 미디어 재벌들이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신생업체가 감히 끼어들 엄두가 나지 않는 시장 구조입니다. 이 와중에 넷플릭스는 모바일 스트리밍 업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독점권을 당당히 차지한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성공은 스트리밍 미디어가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이 정한 시간에 맞춰서 소비해야 하는 방송 형식에서 소비자가 원할 때 언제 어디서든
끊김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기존의 방송 패러다임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었고 본격적인 모바일 스트리밍 시대를 문연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방송 형식은 소비자가 언제 채널을 이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리밍 방식은 콘텐츠의 분량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콘텐츠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더욱 효과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는 지난 1997년 지금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 그리고 마크 랜돌프가 공동 창업한 회사입니다. 이후 10년간 DVD, VCR을 연체료를 물지 않고 메일로 빌려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지난 2010년 넷플릭스가 이미 비즈니스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80몇 명의 유료 DVD 렌털 가입자와 12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얻었습니다. 이미 큰 기업이 된 것이죠. 하지만 넷플릭스는 잘 나갈 때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핵심 수익을 주던 유료 DVD 업체를 분사하고 스트리밍 전문 업체로 변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존 가입자들이 반발했습니다. 속속 빠져나갔고요.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에 더 과감히 투자를 한 것이죠.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면서 빅데이터에 의한 독자적인 추천 알고리즘 개발에 몰두한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유명한 추천 알고리즘은 DVD 렌털 시절부터 쌓은 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DVD 렌털 정보를 모아서 시네매치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보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고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됐습니다. 넷플릭스는 가입자 수만큼이나 다른 버전의 넷플릭스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확한 추천 데이터를 자랑합니다. 사실 넷플릭스가 하우스 오브 카드에 1억 달러 투자를 결정한 것도 케빈 스페이시가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것도 모두 빅데이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가입자들이 케빈 스페이시가 출연한 스릴러, 정치 드라마를 좋아하고 즐겨본다 라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넷플릭스의 성공이 주는 시사점을 콘텐츠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돌아왔다. 즉 채널의 민주화가 시작됐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송국이 주는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로 인해서 소비자가 콘텐츠를 쇼핑하듯 고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온디맨드 미디어라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개념으로만 존재했고 파편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온디맨드 미디어가 모바일 빅데이터라는 기술로 만나서 본격적으로 개화된 것입니다. 모바일 스트리밍 미디어의 개척자 넷플릭스는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아마존도 자체 콘텐츠를 만들어서 독재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고요. 유료 채널 HBO도 HBO GO라는 브랜드로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LG U+가 유플릭스라는 유사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죠. 여러분, 넷플릭스는 미디어 시장에서 모바일, 소셜, 데이터의 결합이 새로운 성공 공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모바일, 소셜, 빅데이터를 결합하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미리 줄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우스 오브 카드의 주인공 케빈 스페이시가 한 연설에서 밝힌 넷플릭스의 타계와 창조에 대한 연설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